오늘의 수학 인생은 수학 친구들 모임에 있는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들의 수학 인생, 어, 임시 DJ고요. 프라임 백구님의 잠시 부재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좀 많거든요. 오늘 인원이 총 10명이네요. 저희 팟캐스트 인원 빼고도 지금 7명의 인원이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의 수학 인생은 수학 친구들 모임에 있는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일단 오늘은 좀 인원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일단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 기준에서 제일 위에 계신 분이 이상선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상선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40대 후반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수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구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학을 고등학교 때 수포자로 살다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중년 때 수학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상선 선생님이 한 분을 지목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 오은옥 선생님이 또 있습니다. 오은옥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도 직장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인문학 쪽에 가까운 사회과학 쪽 그쪽에 이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페이퍼들을 읽으면 그 통계 자료 사용한 그런 페이퍼들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저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수학이나 통계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서, 겸사겸사 또 수학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조미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조미아입니다. 아, 한 2년 전에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 교실을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수학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저도 직장인이고 수학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수학에 대해서 미련이 항상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태, 뭐 환경 이런 쪽에 공부를 좀 하러 다녔었는데, 어, 그 그런 쪽의 논문도 나중에 좀 읽고 싶어서 이 과학, 수학 쪽 문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수학 교실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수학에 매료되어가지고 어, 수학 스타디를 결성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어, 힘들게 힘들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도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의과대학 졸업하고 현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도아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미적분학 스터디 할 때부터 여기 쭉 참여를 했었고 중간중간에 바빠서 못 올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어, 저는 학생 시절에 물리랑 수학이 제일 뭔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 근데 의대 공부를 하면 그런 걸 못하고 좀 재미도 없고 이래서 본과 2학년 때 혼자서 세종대 수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바쁜 와중에 하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뭐라도 꾸준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쭉, 참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한 분 지목해 주십시오.
제 밑에 계신 강병철 선생님. 네, 강병철이라고 하고요. 회사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생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수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 제가 쓰고 있는 툴에서 수학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식들을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좀 잘 알면 좋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요. 현재는 옵티멀 트랜스포트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려고, 네, 기반 관련된 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고 김한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황근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에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는 뭐 논술, 토론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언론사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가 생겨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학 관련 신문, 월간 신문인데, 인터넷으로는 매일 올리지만, 신문으로는 월 한 번 나오는 월간 신문에서 또 뒤늦게 기자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왜 수학을 하게 됐나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 저는 그, 예,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방정식을 접하면서 되게 수학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때는 불교를 공부했는데 불교에서 불교는 뭐 철학 같은 거거든요. 철학. 그래서 불교는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고 사람은 뭐고 이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그 불교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론이 아니라 상대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다가, 그러면, 뭐, 현대 과학의 이론은 어떤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 불교계에서 뭐, 말도 좀 하고 그러려면 그런 것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게 됐는데, 뭐, 서스킨드는 끈이론의 대가인데, 서스킨드가 지은 물리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수학을 너무 모르니까 뭐 미적분, 선형대수 이런 게 아주 기본으로 깔려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뭐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이 조건희 선생님의 직문수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수학 친구들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조건희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 그것보다 요즘 수학 친구들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건 한 두 배, 세 배 정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어, 토마스 모사님. 네, 저는 아이디로 지금 제가 세례명이 토마스 모인데요. 토마스 모라는 세례명을 아이디로 쓰고 있고, 그냥 지금 5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문과 출신이고, 예, 그래서 그냥 우연히 지금 수학을 그냥 취미로 그냥, 재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할게요. 저도 사실은 수학 친구들이니까. 예, 오늘은 진행자이기도 하지만 수학 친구들 멤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은 저는 사실 수학을 전공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수학을 전공을 하긴 했었지만은 하도 옛날에 공부를 했었던 거고 예전에 공부할 때도 좀 제대로 공부를 안 했었던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수학 친구들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못 느꼈었던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들이 너무 진짜 주옥 같은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질문들을 생각을 같이 하면서 되게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한 10년, 20년 더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학 친구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규칙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 음성 같은 게 좀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 팟캐스트 질문하시는 그 게스트분들이, 고정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으시면 이렇게 질문이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요 표시 보시면은 질문을 하시는구나 하고 질문을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 질문을 3개 정도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수학을 다시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대부분 한 번씩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살짝 공통 질문을 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 2년 전이나 1년 전에 그 직문수라고 저희 그 직장인과 문과인들을 위한 수학 교실을 다 수강을 했었던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로 잠깐 돌아가서 왜 직문수를 신청을 하게 됐었는지 그 당시를 약간 좀 회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저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자원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직문수를 신청을 하게 되셨나요? 네, 김한근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스킨드의 물리의 정석, 그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모임은, 그 모임도 우리 조건희 선생님처럼 지도교수가 계셨어요. 그 지도교수가 사실은 조건희 선생님하고도 아는 분인데, 수학과 물리학을, 어, 복수 전공하신 분이라서, 어, 굉장히 적합하신 분이고,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갔는데, 근데, 어, 그 진행자가 또 있고, 근데 진행자가 혼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진행자가 그 서스킨드의 물리의 정석을 그 번역을 다 해서 돌려주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렇게도 하고, 나도 한번 발제를 하고, 그리고 다른 그 물리학 출신 여 공부하는 사람인데 학생이요. 여학생도 한번 발제를 했는데 발제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체제가 잡혔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발제하는 사람이 그 사회자가 번역을 다 해서 나눠주니까 이거 번역을 다 해서 나눠줬으니까 다 아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걸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이렇게 좀 방향을 틀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 지도 교수님도 뭐,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발제를 다 하고 나서, 근데 그 이론은, 누구 생각이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어떤 교수의 얘기라고 그랬더니, 그 지도 교수님이, 그분은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면 뭐 그게 진리고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따라가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런 사건도 있고 수학이 딸려서 그랬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힘들던 차에 그 수학 친구들 아니
직문수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 교실이 열렸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소식이 들려서, 아, 이거 재밌겠다 그러고 왔는데, 어, 조건희 교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도 다 좋은 질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북돋아 주시고, 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훨씬 더 수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더 유명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어,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왜 수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이란 용어를 들으면 좀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 그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뭐 선형대수도 있고 확률론도 있고 뭐 미적분도 있고 막 대수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못 잡으면 그런 게 되게 부담이 되고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희 선생님 수업이 어떻게 보면 그 직문수란 게 뼈대를 잡아주는 거였잖아요. 수학이란 게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지금 수학은 어떤 거를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그래서 그 전체 이런 그 흐름을 한번 잡고 나니까 아 이제 그 각각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내가 어떤 포지션에 지금 있는지 그런 걸 이렇게 아는 게 알면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덜 답답한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강병철 선생님. 저는 그 직문산 2기쯤에 참여를 해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작을 할 때쯤에 돌이켜 왜 이걸 굳이 들어야 됐을까라고 좀 돌아보니까, 그런 이제 욕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 수학을 좀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 수학을 별로 좀 잘했던 편도 아닙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뭔가 예측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거든요. 어떤 인풋을 주어졌을 때 그 인풋에 해당하는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노화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마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생체 내에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고 그걸 아직까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 약물을 이제 넣었을 때 그 약물이 어떤 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신체 내에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뭔가 전반적인 것들을 예측하고 모델링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논문을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찾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선형대 수학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다차원 데이터들을 모델링 하려면 결국 선형대 수학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미적분학이 이제 나오고, 그럼 결국 이제 수식이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계속 피해 가려고 하니까 결국 못 피하게 되어서 좀 이제 그 신청을 하고,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이상선 선생님? 지금 음소거 되어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학을 안 한다는 사실이 되게 행복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다시는 수학을 보지 않으리라. 지긋지긋해. 그리고 수학 거의 뭐 점수 거의 바닥이어서 그냥 내 인생에 뭐 수학을 어? 뭐 만날 일이 있을까? 아예 그냥 접고 살았어요. 저는 평생 동안 수학이 없었던 사람인데 한 3년 전, 4년 전부터 그냥 취미 삼아 코딩 공부를 좀 이렇게 하다가 어디 무슨 뭐, 칸스터디가 T 아카데미인가 어디 들어가서 뭘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지금 보니까 편미분을 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기호도, 뭐, 노테이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봤는데 뭐, T 라운드 해서 뭐,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무슨 외계어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떠한 노테이션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정작 알고자 하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저걸 알아야 되나? 뭐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페이스북에 직무수 일기를 다 끝내고 그 전체 영상이 올라온 걸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한강 이제 한 11월 달, 12월 달부터 이제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14강 정도 거의 들었을 때 직무수 2기 합니다를 이제 알아듣고 이제 바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때 뵈시죠 하는 메일이 왔을 때 진짜 되게 기쁘더라고요. 와, 기쁘다. 막 이랬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수학이 내 인생에, 하필 그 시기에 나한테 왔는지, 내가 왜 지금도 수학을 전혀 안 쓰고, 안 써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지금 삶의 환경인데, 가만히 보니까 수학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만을 조금 더 알면,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들이 아는 만큼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나갔던 과거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토머스 모 선생님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저요? 네, 예, 마이크를 키신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그, 원래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이 수학을 다시 공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개하시면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예, 토마스 그래서, 말씀은 안 했어요. 아, 안 하셨나요? 네, 처음에 자기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안 네, 하셨구나. 네, 대본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슬랙에 올리신 그 질문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음. 그, 그러니까, 음, 저도 아까 김한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보고 저랑 경로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문과 출신이고 어렸을 때는 역사 같은 그런 과목을 좋아했고요. 이제 수학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대학에서는 이제 법학 전공했고, 예, 그리고,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시기에도 뭐 김한근 선생님 비슷하게 약간 철학적인 그런 관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교양 과목도 좀 듣고 막 책도 보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제 느낌에는 철학이라는 게 조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구체적인 문제라기보다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글도 보고 하면서 좀 흥미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 그 과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철학에서 묻는 근본적인 질문에 관해서 좀 답을 하는 부분이 과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 팟캐스트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그때 좀 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좀 한참 듣다가 이거를 수학으로 이해를 해야지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수학을 통해서 한번 과학을 좀 이해해보자 이런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경로로 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어,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하기가. 그래가지고 이런 모임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보고 막 카페 같은 거 찾아보고 했는데 진짜 찾기 힘들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마침 이제 저는 1기 그 직문서를 못 들었고 1기가 끝나고 이제 이 수학 친구들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막 이제 스터디 시작할 그 무렵이었어요. 한 1회인가 2회인가 한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걸 알게 돼가지고 여기서 합류를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그 진짜 저처럼 만약에 혹시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혼자서 취미로 만약에 이렇게 수학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이 있으시면, 거의 뭐, 이런 모임에서 같이 하는 것이 거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주 뭐 재밌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기 수업할 때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또 그때 또 우리는 또 그 TA 선생님이 되게 또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여기 곧 또 출연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조건희 교수님도 그렇고, TA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희 선생님인가요? 네, 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네. 다음 주 편도 꼭 많이 봐주세요. 이제 미아 선생님이랑 도화 선생님 좀 말씀 얘기해 주시면. 네, 도화 선생님. 저는 직문수를 안 들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 수학 친구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였죠? 도화 선생님은? 저는 혼자서 공부하다가 유튜브에서 좀 참고할 만한 영상들을 보다가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이 뭔가 설명을 제일 와닿게 하셔서 보다 보니까 스터디 올라왔길래 신청했습니다. 누가 잘 설명했나요? 너관이 선생님. 아, 조건희 선생님? 어, 아니, 조건희 선생님은 수학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희 박사님의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아, 수학에, 스터디 하는 거를 보고, 저희가 처음부터 수학 친구들 그 네, 유튜브 계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수학 친구들이 이게 수학의 즐거움 채널 안에서 먼저 그 어,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저희가 처음에 미적분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 네, 지금도 미적분을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처음에 미적분, 스튜어트 책으로 처음에 미적분을 할 때는 어, 수학의 즐거움 채널 안에서 스터디를 하고 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네네. 다음은 저죠. 어, 그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수학에 미련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책을 뭐 그 여기 있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수학책, 그다음에 뭐 두꺼운 막 미적분학 책 이런 거 사놓고 심지어는 정석도 다시 사놓고 혼자 공부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책 표지만 맨날 보다가 어 저도 사실 그 우주론, 코스몰로지 책들을 조금 읽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시간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그, 뭐, 뭐지, Elegant Universe, 뭐 이런 음, 책들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 전기도 보면은 되게 아인슈타인 삶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양자역학까지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김성우 교수님이 쓰신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제목은 양자역학 공부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건데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 보면은 뭐 파동 방정식 이런 거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는 블랙박스 처리를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어 그러니까 그 좀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물리학의 언어인 수학을 결국은 알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고 좀 여러 가지 파편이 있는데 이제 그 물리학 쪽은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냥 보통 책이나 논문을 보면 수식이 나오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아, 이 책은 잘못 샀다. 베렸다. 덮고 아직까지 지금은 아껴놓는 책인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런 책도 있거든요. 이 책도 샀더니 그래프가 안에 막 있고 해서 베렸다. 잘못 샀다.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 있을 때 재밌게 읽으려고 정말 아껴놨어요. 뭐 그런 것들. 어,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기후나 이런 쪽은 나중에 논문 같은 거 읽으면 이제 뭐 통계학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학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AI 시대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저도 AI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배워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분한테 여쭤보니까 수학을 먼저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수학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페이스북에 조근희 쌤 포스팅을 본 거죠. 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학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배울 때, 나중에 배울 때는 어떤 경지에 있는 분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 뭐랄까, 어떤 거를 정말 아는 사람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금방 박사 받으신 분이 온라인에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덥석 물었어요. 덥석 저는. 근데 이제, 어, 그 이메일에서 이제 문해력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조마조마하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답을 빨리 보내주셔서 그때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뻤던, 그죠? 그래서, 직문수를 들으면서 이제 저의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때는 토요일 날 밤에 수업을 했었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수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분들은 막 직업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것들 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연관성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변화한 거라고 하면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식을 봐도 수식을 보면 너무 예뻐 보여요, 수식이. 그래서, 사실 요즘 막 바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래서 공부를 잘 못하고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그런데, 그런데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실은 요즘도 매주, 이번 주까지인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바닥을 깔면서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선생님 안 들려요. 질문 있습니다. 저 선생님한테 꼭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직문수 일기를 제가 혼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직문수 일기는 선생님이 질문했었던 진짜 너무 주옥 같아요. 너무, 그래, 저거,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 저거를 바로 막 말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잘하시는지. 근데 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내가 모른다고 질문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막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 너무, 너무, 얘기 때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지만,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니,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질문하려고 하고 싶어도 이거 물어보면 바보같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정말. 예. 어차피 사실 수학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데 미아 선생님이 그런 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저번에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설명 좀 해줘. 나 이거 몰라. 끝까지 막 이렇게 물고 들어주시는 게, 어떨 때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 이게 진짜로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나 봐요, 저는. 근데 선생님은 다르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비결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번에 사실 그 모였을 때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나는 대로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골자는 질문하는 것도 학습이다. 학습이고 연습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제 경험들을 이리저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어, 일단은 그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 질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수학 시간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뭐,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꼭 질문을 한 개씩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먹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다른 전공들을 좀 해가지고, 그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정치학 공부, 제 첫 전공이 정치학인데, 그거 공부할 때는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건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봐서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만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배움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전공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유학 가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거, 그다음에 새로운 전공을 하면서 또 바닥에서 시작한 거,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배우는 게 뭔가라는 거를 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오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막 그렇게 장황하게 경험들을 말씀을 생각난 대로 드렸었는데, 골자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절박했어요. 그 모든 상황에 보면 다 절박했던 것 같아요. 직문수 할 때 전 끝까지 그러니까 완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다음 클래스에 못 들어간다. 그 절박함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업을 그 직문수 다시 들어보시면 조건희 쌤이 질문을 계속 유도하세요. 질문을 계속 유도하세요. 그, 그, 일단 같이 듣는 분들도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고, 그 질문할 때, 특히 12강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질문했는데, 컬 할 때, 그때 제가 질문하면서도 계속 미안했었거든요. 그 절박함과 미안함이 공존하는 그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체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저 개인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괜찮다. 나도 이해 못한다. 계속 질문해라. 질문해서 좋다. 이제 그런 지지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그 미안함에도 질문을 처음에 입을 딱 떼게 하는 거는 진짜 조은희 쌤이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분위기를 깔았고 유도하셨고 그리고 직문수가 그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게 집문수가 다가 아닙니다. 유튜브 끝나고 나서 그죠? 우리 2시간씩 3시간씩 얘기했었죠. 거기에서 그 조근희 쌤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오셨던 많은 일기 때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냥 도와주시러 오신 선생님들 전부 다 수학이라는 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 삶에 무슨 의미인가?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 커뮤니티는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수학 친구들 할 때 선생님들이 안 받아주시면 저 질문 못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자주. 김한근 선생님. 네, 그, 보충 질문인데요. 그, 그, 여기 분위기가 그 질문을 받아준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미아쌤은 특히 질문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럼 왜, 그 이유는 뭔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좀 탐구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미아쌤이 뭐 지금 절박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수학에 대한 관심이 좀 굉장히 폭이 넓고
뭐 기존에 막 주워 들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깊이는 없지만 넓게 많이 공부를 해서 다방면에서 이 수학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굳이 답을 찾자고 하면 저한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왜 이럴까? 그, 왜라는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왜라는 질문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 공부할 때도 보면은 재산법, 뭐, 이게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secure transaction, water right, 물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적재산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원리가 뭔지를 좀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밑에 이렇게 원리구나 하면 그 위에는 별다르게 안 외워도 이제 쉽게 좀 이해가 되고 잘 외워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제 다행히도 질문은, 제 네, 질문은 그, 그 미적분, 선형대수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어, 그래서 그 미적분 클래스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가 깊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다른 수학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한 것 때문에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이에요. 관심은 많죠. 관심은 많고 사랑은 큰데 근데 공부한 양으로 따지면은 저는 여러분들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음, 평소에 수학 공부할 때 시간도 많이 투자를 못하고 음. 맨날 야근하면서 살아가지고 공부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제 성향이 공부를 하면 책을 좀 꼼꼼하게 읽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게 너무너무 느려요. 수학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것도, 여기 죄송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죄송한데 저는 그 논술 강사이기도 해서 네. 좀 논점 일탈하는 답을 하면 좀 화가 납니다. 아, 네네. 바로 잡아주세요. 제가 논점을 이탈했나요? 예. 그 제가 질문이 예인지 아닌지를 물었는데 아, 예인지 아닌지를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량은 많지 않습니다. 관심은 커요. 제가 대답을 제대로 했나요? 아니요. 다시 해주세요. 질문 이해를 못했나 봐요. 니아 아니, 근데 쌤이 저기, 김한근 선생님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그 쟁점들을 이렇게 좀 많이 부각시켜서 이렇게 논의를 잘 진행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아 선생님도 그렇고, 김한근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 빠지시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허전하고 좀 없게 되더라고. 예. 아이고. 오늘도 또 시작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네, 근데 우리 질문을 해소를 해야 돼요. 질문이 뭐였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넓게 아시는 거 아닌가 그거 네, 물어보신 것 지금 같은데. 질문을 빨리 끝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미아 쌤이 다른 사람보다 질문을 많이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아쌤이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관심을 갖고 미리 읽어놓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요인인 것 같다. Yes or no? No. No.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뭐 게으른 쌤이나 프레이점님이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